비키라고 했지. 어디서 싸구려. 캐디 주제에 감히 VIP 구역에 얼씬거려. 물병이 가슴을 강타하고 수십 명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치욕과 모멸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단 10초 만에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깔아뭉개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골프장 VIP 시상식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경악하며 속삭였습니다. 소장님, 육군 소장이라고?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모욕과 무시의 대상에서 순식간에 모두가 고개 숙이는 존재로 변했을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근교 대형 골프장. 이른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김서영은 평소 입던 정장 대신 소탈한 민간인 복장으로 리조트 입구를 통과했어요. 46살 짧게 정돈된 머리에 단정한 인상의 김서영은 오늘만큼은 계급장도 명패도 없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사람 냄새 나는 세상에 한번 섞여보자. 김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리조트 로비를 둘러봤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골프백을 끌고 가는 캐디들, 명품 골프웨어를 자랑하듯 걸어가는 부유한 고객들, 그리고 그 사이를 누비며 안내하는 직원들까지. 평소 군부대에서만 지내던 김서영에게는 신선한 풍경이었어요. 이 골프장은 강남 재벌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정재계 인사들의 사교장 역할을 해온 곳이었죠. 김서영도 군 간부들 사이에서 이곳의 명성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와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김서영을 향해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은 김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캐디님, 대기 장소는 저쪽입니다. 직원 휴게실로 가세요. 김서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시선들만 있을 뿐이었죠.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김서영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캐디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아, 저는 초청받은 손님인데요. 초청받은 손님이시라고요? 여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동반자이신가요? 아니면 캐디분이신가요? 김서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면 속 목소리가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계급장을 보지 않으면 그저 아줌마로 보겠지. VIP 골프 대회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여직원은 초청자 명단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단에는 분명히 김서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눈앞의 소탈한 차림새와는 영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신분증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요즘 보안이 강화되어서요. 김서영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죠. 다른 VIP 고객들에게 하는 것처럼 공손한 인사나 따뜻한 미소는 없었어요. 골프장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카트를 운전하는 직원은 김서영을 보고 캐디님 전용 카트는 따로 있어요 라고 말했고, 식당 입구에서는 직원 식당은 지하에 있습니다 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청소 아주머니가 직원용 화장실은 따로 있어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김서영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이 필요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군복을 벗고 나면 자신도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일 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계급장이 없으면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현실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선했습니다. 그래, 맞아. 계급장 없는 나는 그냥 동네 아줌마니까. VIP 라운지에 도착한 김서영은 동기인 박태수 소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태수는 군단장으로 승진한 후 이런 사교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편이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중요시하는 타입이었죠. 오늘도 늦을 거라는 연락을 받고 혼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에는 강남 사모님들과 재벌가 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명품 골프웨어를 차려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자랑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샤넬, 구찌,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들이 그들의 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김서영은 구석 소파에 조용히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요즘 캐디들도 참 건방져졌어요. 제 자리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게요. 예전엔 그래도 예의는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당당하다고 해야 하나? 맞아요. 우리가 돈을 주는 고객인데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요. 김서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이 지금 그들이 말하는 제자리를 모르는 캐디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군에서는 수많은 부하들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고 존경을 표하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라운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까지 모두가 화려한 복장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서영은 더욱 평범해 보였어요. 마치 무대 위의 주연 배우들 사이에 섞인 엑스트라 같았습니다. 박 소장은 언제 오려나? 김서영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미 약속 시간에서 30분이 넘게 지났는데도 박태수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혼자 이 어색한 분위기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라운지 한편에서는 골프 대회 관계자들이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로피와 상장을 정리하고 시상식 진행 순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김서영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시상자로 초청받은 자신의 역할 말이에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군요. 김서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진 골프장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곧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이 무시와 편견들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서영이 라운지에서 박태수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모님들이 웅성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유정이었습니다. 강남 부동산 재벌 정 회장의 부인으로 이 골프장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었죠. 김유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샤넬 투피스의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어서 마치 보석상을 통째로 걸치고 온 것 같았어요. 어머,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골프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김유정은 다른 사모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라운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김서영을 발견했어요. 김서영의 소탈한 차림새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기 캐디가 왜 VIP 라운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김유정은 주변 사모님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김서영에게 들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다른 사모님들도 김서영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요즘 캐디들이 정말 버릇 없어졌어요. 예전엔 그래도 분수를 알았는데 김서영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불편함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책을 꺼내 읽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유정의 시선은 계속해서 김서영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저 사람 정말 캐디 맞나요? 뭔가 이상한데. 캐디 아니면 뭐겠어요. 저렇게 수수하게 차려입고. 김유정은 점점 더 거슬린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던 VIP 라운지에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김서영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여기는 VIP 라운지인데요. 김서영은 책에서 고개를 들어 김유정을 바라봤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캐디님이 여기에 왜 앉아 계시는 거죠? 직원 휴게실이 따로 있을 텐데요. 김유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김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늘 골프 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초청받았다고요? 김유정이 코웃음을 쳤어요. 캐디가 무슨 초청을 받아요? 설마 손님 동반자인가요? 아니요, 시상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김유정은 더욱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 사모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디가 시상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 거죠. 시상자라고요? 하하, 정말 재미있는 분이네요. 그럼 혹시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유정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서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김서영? 김유정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혹시 어떤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김서영은 대답하기 곤란해했어요. 자신이 군인이라고 말하자니 믿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합니다. 공공기관? 김유정이 더욱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공무원이시네요. 공무원이 무슨 시상을 해요? 이때 김유정의 친구 중 하나가 다가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유정 언니, 저 사람 뭔가 이상해요. 계속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김유정은 점점 더 화가 났어요. 자신들의 사적인 대화를 엿듣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비키라니까요. 캐디가 뭘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김유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라운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영은 당황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초청을 받았거든요. 권리? 김유정이 버럭 소리쳤어요. 캐디가 무슨 권리를 따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품격이 떨어져요. 김서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유정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눈치도 없네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르세요? 그때 김유정이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김서영의 가슴팍에 던졌어요. 물병이 김서영의 옷에 부딪히며 물이 튀었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이쪽을 쳐다봤어요. 물이라도 마시고 정신 차려요, 캐디님. 김유정의 목소리는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김서영은 젖은 옷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래. 계급장 없이 나는 그냥 아줌마니까. 괜찮아. 참자. 김서영은 속으로 자신을 달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물병을 주어 김유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렸네요. 김유정은 김서영의 사과를 받고도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주변 사모님들도 김서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리로 가세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김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라운지를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VIP 골프 대회 참가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시상식이 시작됩니다. 시상식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이 나왔어요. 이번 대회의 시상은 국방부 고위 귀빈께서 직접 수여하십니다. 모든 참가자께서는 시상식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 라운지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김유정도 다른 사모님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귀빈이라니 누가 올까요? 아마 별 하나 정도는 달고 오시겠죠? 우리 남편이 군납 관련 일을 하는데 혹시 아는 분일지도 모르겠네요. 김유정은 여전히 김서영을 째려보며 중얼거렸어요. 군인이 여기에 오긴 하겠어? 캐디나 있겠지. 김서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어요. 자신을 향한 조롱이 곧 어떻게 뒤바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시상식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시상식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VIP 골프 대회 참가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골프장 관계자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동하고 있었어요. 김서영은 그 무리의 맨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국방부에서 누가 오는 걸까요? 아마 장성급은 될 거예요. 이런 행사에 대령이나 중령이 올 리는 없잖아요. 우리 회장님도 군 관련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아는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모님들의 대화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김서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들이 궁금해하는 국방부 고위 귀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상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주최 측 직원들이 분주히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VIP석과 일반석을 구분해서 배정하고 있었어요. 김서영이 입구에 다가가자 젊은 남자 직원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캐디님, 뒤쪽으로 가세요. 여긴 VIP 자리입니다. 김서영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시상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시상자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 초청장이나 신분증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서영이 초청장을 보여주자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어떤 분이신지요? 저희가 시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요. 김서영입니다. 국방부에서 파견 나왔어요. 국방부에서요? 직원이 더욱 당황했어요. 그런데 혹시 군복은 안 가져오셨나요? 김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군복은 따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네, 나중에 갈아입을 예정입니다. 직원은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상급자를 불러왔어요. 중년의 남자 과장이 다가와서 김서영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김서영님이신가요? 저는 이번 행사 총괄 담당 박 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 과장도 김서영의 차림새를 보고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시상자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서요. 박태수 소장님께서 동반하신다고만 들었는데.
박태수 소장이 늦고 있어요. 저 혼자 먼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서영을 VIP석에 앉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안내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관계자석에 앉아 계시겠어요? 박 소장님이 오시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곧 상황이 바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관계자석은 시상식장 한쪽 구석에 마련된 좌석이었어요. 주로 골프장 직원들이나 대회 관계자들이 앉는 곳이었습니다. 김서영은 그곳에 조용히 앉았어요. 계급장도 명패도 없는 나는 그냥 지나가던 평범한 중년 여자지. 김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상식장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정교하게 배치된 조명, 그리고 값비싼 꽃장식까지. 이 골프장의 격을 보여주는 듯한 웅장한 모습이었어요. VIP석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그들의 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유정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김유정은 주변 사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서영을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캐디 정말 끈질기네요. 여기까지 따라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게요. 정말 뻔뻔하네요. 누군가 저 사람 좀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서영은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상식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골프대회 우승자들과 그들의 가족, 후원사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가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 아나운서로 이런 행사에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잘 들리시나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회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골프장 지배인이 무대 뒤에서 나타나 사회자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어요.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시상식이 시작됩니다. 김서영은 시계를 보며 박태수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교통체증에 걸렸거나 다른 일로 늦고 있는 것 같았어요. VIP석에서는 사모님들이 계속해서 국방부 시상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는 분일까요? 글쎄요. 요즘은 젊은 장성들도 많다고 하던데. 우리 남편이 군납 사업을 하니까 한 번쯤 만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김유정은 여전히 김서영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캐디는 정말 뻔뻔하네요. 아직도 저기 앉아 있어요. 그때 갑자기 사회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VIP 골프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시상은 국방부 고위 귀빈께서 직접 수여하십니다. 평소 국방과 안보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께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누가 나올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유정은 주변 사모님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군인이 여기에 오긴 하겠어? 캐디나 있겠지. 바로 그때 무대 뒤에서 골프장 직원이 김서영에게 다가왔어요. 김서영님,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군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무대로 올라가세요. 김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김서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저 캐디는 어디 가는 거지? 혹시 일하러 가는 건가? 김서영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무대 뒤로 향했어요.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무시와 모욕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었거든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군. 김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준비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녀를 위해 미리 준비된 군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 준비실에서 김서영은 미리 준비된 군복을 받았습니다.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올리브 그린색 군복, 그리고 반짝이는 계급장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골프장 관계자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서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장님이 맞으신 거죠? 골프장 지배인 이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인물로 이런 VIP 행사를 수없이 주관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오늘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요. 김서영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군복을 받아들었어요. 손에 군복이 들려지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무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까지 김서영을 캐디로 오해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김서영은 준비실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민간인 복장을 벗고 군복을 입는 과정이 마치 변신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하나 단추를 채우고 계급장을 달고 모자를 쓰는 과정에서 김서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어깨에 달리는 투스타 계급장이 중요했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별 2개가 새겨진 소장 계급장은 김서영의 신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계급장이 어깨에 달리는 순간 김서영은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어요. 소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이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서영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김서영의 모습은 위엄 있고 당당해 보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무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박태수 소장님은 언제 도착하시는지요? 박 소장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올 것 같아요. 저 혼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무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시상식이 시작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은 없었거든요. 무대 앞 대기실에서 김서영은 잠시 객석을 내려다봤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는 김유정과 다른 사모님들이 보였어요. 아직도 그들은 김서영이 무대에 나올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누가 오는 걸까요? 아마 남자 장성일 거예요. 여군은 아직 그런 자리에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군 관련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아는 분일지도 모르겠네요. 김유정도 다른 사모님들과 함께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아까 자신이 모욕했던 그 캐디가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국방부 고위 귀빈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시상자를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객석이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오늘 시상을 맡아주실 분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십니다. 국방과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으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한쪽을 비췄어요. 곧 김서영이 등장할 곳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김서영은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무시와 모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캐디로 오해받았던 것, 물병을 던져 맞았던 것, 그리고 끊임없이 들었던 조롱의 말들까지. 이제 김서영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김서영이 무대에 등장했어요.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김서영의 모습에 객석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VIP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했어요. 김유정은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이 캐디라고 생각하며 모욕했던 그 여성이 바로 국방부 고위 귀빈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김유정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주변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김서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최 측 직원들도 허둥지둥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아까까지 김서영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저희가 미리 알지 못해서. 박 과장이 무대 위로 올라가 김서영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김서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모욕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김서영을 스포트라이트가 환하게 비쳤어요. 군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위엄 있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특히 어깨에 반짝이는 투스타 계급장이 그녀의 지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육군 소장 김서영입니다. 김서영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객석에 울려 퍼졌어요. 명확하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국군을 대표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VIP석의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특히 김유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정말 소장님이었어? 김유정 옆에 앉아있던 사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유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김서영은 무대 위에서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VIP석에 앉아있는 김유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유정은 고개를 숙이며 김서영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럼 이제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객석의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특히 아까까지 김서영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영은 차례대로 우승자들에게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했어요. 각각의 우승자들은 소장님께 직접 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장님께 직접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승자들의 말에 김서영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VIP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갈 무렵 김서영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서영의 말에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박수였습니다. 존경과 경의가 담긴 박수였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김서영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골프장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가 사과의 말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김서영은 그들의 사과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아까까지 김서영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유정의 변화가 가장 극명했습니다. 어머, 소장님. 진짜 몰라 뵀습니다. 김유정이 김서영에게 다가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보이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까는 캐디인 줄 알고 정말 신뢰가 많았어요. 다른 사모님들도 김유정의 뒤를 따라 김서영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표정과 어조로 사과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희가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군인분들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소장님. 김서영은 그들의 급변한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캐디로 취급하며 물병까지 던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악참하듯 굽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김서영은 짧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한마디만 남겼을 뿐이었어요. 김유정은 그 말에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군납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더욱 걱정이 되었거든요. 소장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따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은 피곤합니다. 김서영의 단호한 거절에 김유정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주변 사모님들도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김서영은 한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다가와 말을 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무례함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몰라서였어요. 그때 박태수가 만찬장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김서영에게 다가왔어요. 서영아,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늦었어. 괜찮아. 혼자서도 잘 마쳤어. 박태수는 만찬장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평소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한 시상식이었지. 김서영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박태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박태수가 김서영에게 조용히 귓속말을 했어요. 서영아, 너 괜히 나서는 거 아니냐? 김서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태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VIP들이 다 재벌이야. 이번 조사 물러서는 게 어째? 박태수의 말에 김서영은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군납 비리 조사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사는 계속 진행해야 해. 하지만 너무 밀어붙이면 좋지 않을 수도 있어. 위에서도 조심하라고 했고. 김서영은 박태수의 말을 듣고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동기이자 친구라고 생각했던 박태수마저 자신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수야, 너마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내 친구니까 하는 말이야. 괜히 미움받을 필요 없잖아. 순간 김서영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싸워야 할 상대는 단순히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을 보호하려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에 길들여진 사람들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가 누구든 싸울 상대는 그들을 위한 충견들이었구나. 김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박태수를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동기였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수야, 나는 내 신념대로 할 거야. 서영아, 오늘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
계급장이 없으면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계급장이 있어도 비리 앞에서는 침묵하라고 하는구나. 김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볼게. 박태수는 김서영을 붙잡으려 했지만 김서영은 돌아보지 않고 만찬장을 나갔어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찬장을 나가면서 김서영은 김유정과 다른 사모님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김서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바쁠 것 같군. 김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골프장을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의 경험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날 이후 김서영은 국방부로 복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국방부 군납 비리 조사반 사무실은 분주했어요. 김서영은 조사반장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수집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번 주말 골프장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수사관 이중희가 두꺼운 파일을 김서영 앞에 놓았어요. 파일 안에는 김유정의 남편인 정 회장과 관련된 군납 비리 의혹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정 회장 쪽 자료가 이렇게 많아? 네, 지난 3년간 군납 계약에서 상당한 부정이 의심됩니다. 특히 과대 계상과 리베이트 부분이 심각해 보입니다. 김서영은 자료를 하나씩 꼼꼼히 살펴봤어요. 정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군납 계약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남 재벌들의 방산 비자금은 어떻게 되고 있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여러 계좌를 통해 자금이 우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골프장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었거든요. 군 골프장 리베이트 사건은 이것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VIP 고객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군납 계약에서 혜택을 준 정황이 있습니다. 김서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의 네트워킹,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군납 비리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관련자 전원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네, 알겠습니다. 이때 김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태수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서영아, 조사 좀 신중하게 해. 위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 김서영은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박태수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김서영은 속으로 다짐하며 조사 계획을 수정했어요.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이중희, 비공식 군 검찰 조사를 준비해. 비공식 조사요? 내가 직접 지휘할 거야.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해야 해. 이중희는 김서영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강경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김서영은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이번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 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사 한승민이 김서영에게 말했어요. 그는 경제사범 전담 검사로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확실한가요?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정 회장 쪽에서 상당한 로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로비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진행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나서신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서영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김유정 씨 관련 추가 자료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본인도 여러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영은 보고서를 펼쳐봤어요. 김유정이 여러 자선단체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그 과정에서 군 관련 인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했구나. 김서영은 보고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골프장에서 자신에게 물병을 던진 그 여자가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소장님,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말하지 마. 모든 증거가 확보된 후에 공개하자. 김서영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성급한 언론 플레이보다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서영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빈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받은 그 굴욕을 헛되이 하지 않겠어. 김서영은 속으로 다짐하며 조사 계획을 최종 점검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소장님, 조사를 중단해 주세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서영은 문자를 보고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벌써 회유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문자를 삭제하고 김서영은 다시 자료 정리에 집중했어요. 이런 방해 공작들이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납 비리 연루자 전원 기소까지 밀어붙이겠어. 김서영의 목소리는 사무실에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이틀 후 김유정은 급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 정 회장의 비리 수사 소식이 언론에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김유정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언론 대응부터 해야겠습니다. 김서영 소장 쪽에 흠집을 내는 방향으로 가보죠. 변호사 최진수는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았어요. 권력자들의 비리 사건을 여러 번 맡아본 베테랑이었습니다. 여군 장성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성차별 논란이나 개인적 감정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식으로요. 김유정은 그 말에 눈을 번뜩였어요.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사실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도 뭔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여자라서 그런 건지 감정적으로 보였어요. 최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언론 플레이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한편 김서영은 국방부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검찰과의 합동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김유정 씨 남편의 비자금 내역 17장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중희가 보고했어요.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는 총 50억 원 규모의 부정 자금이 확인됐습니다. 군납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로 보입니다. 김서영은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비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기소에 충분하겠군. 네, 검찰에서도 곧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때 김서영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소장님,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여군 장성의 감정적 수사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김서영은 기사를 읽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자신이 개인적 감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김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예상했던 반격이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대응하지 말고 수사에만 집중하자. 결과로 말하는 게 낫겠어. 그날 오후 김서영은 국방부 공식 브리핑을 준비했어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브리핑 룸에는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이번 군납 비리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부 고위 인사들이 군납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서영의 목소리가 브리핑 룸에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현재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연루됐습니까? 정확한 이름은 수사가 완료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상당한 규모의 비리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서영은 잠시 멈춰서 기자를 바라봤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수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감정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뉴스가 터져 나왔어요. 각 방송사마다 이번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국방부 김서영 소장이 주도하는 군납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과 고위 인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뉴스를 본 김유정은 집에서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정 회장은 이미 출국 금지 상태였어요. 곧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버텨보자. 변호사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이틀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검찰이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김유정은 집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분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김유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어요. 하지만 집 앞에는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국민 세금 도둑, 부정부패 척결하라. 시민들이 던진 계란이 김유정의 집 담벼락에 부딪혔어요. 김유정은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한편 박태수도 감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군납 비리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태수야, 이제 후회해도 늦어. 김서영은 박태수의 소식을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동기로서 안타까웠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서영은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언론에서 평가가 좋습니다.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고 하네요. 결과가 중요한 거야.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어. 김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표정으로 한마디 내뱉었어요. 국방의 이름으로 국민의 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장군의 의무입니다. 며칠 후 김서영은 아버지가 사랑하던 대중 골프장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골프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소박하지만 정겨운 이곳은 김서영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처음 골프를 배웠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어머, 장군님 오셨네요. 골프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50대 중반의 캐디 박영수 씨였습니다. 김서영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었어요. 영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즘 뉴스에서 자주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박영수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김서영을 반겼어요. 이곳에서는 김서영이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알고 지낸 정이 많은 동네 아가씨였을 뿐이었어요. 오늘도 캐디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기분이에요. 김서영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사원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소탈한 차림으로 골프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칠 거예요. 그냥 동네 아주머니처럼요. 김서영은 박영수에게 말했어요. 정말로 오늘만큼은 계급장도 명성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장군님이 무슨 말씀을. 하지만 알겠습니다. 박영수는 김서영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홀에서 김서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푸른 잔디와 맑은 하늘, 그리고 자연의 소리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군에서 큰일 하셨다던데요? 뒤에서 라운딩하던 한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김서영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런 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김서영은 그 말에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런 진심 어린 지지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운딩을 계속하면서 김서영은 여러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모두가 그녀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편안하게 접해줬습니다. 장군님, 샷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박영수가 김서영의 샷을 보며 감탄했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따라 공이 잘 맞네요. 정말로 김서영의 샷은 평소보다 훨씬 좋았어요.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이 몸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12번째 홀을 돌고 있을 때 클럽하우스 근처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VIP 골프장 장성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뉴스네요. 아, 그 김서영 소장 말하는 거구나. 김서영은 사람들 뒤에서 조용히 뉴스를 지켜봤어요. 화면에는 자신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김서영 소장이 주도한 군납 비리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완료됐으며 부정부패 척결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스 앵커의 멘트가 이어졌어요. 특히 이번 사건은 계급과 신분을 초월한 원칙적인 수사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요즘 이런 원칙적인 사람 보기 힘든데 우리나라에 이런 장군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김서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습니다. 장군님, 저기 나오시는 분이 장군님이시죠? 한 할머니가 김서영을 알아보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나이 든 할머니가 봐도 속이 시원해요. 할머니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김서영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뉴스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김서영은 다시 라운딩을 계속했어요. 마지막 홀을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박영수가 말했어요. 장군님, 오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힘든 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네요. 김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한 고비를 넘긴 기분이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김서영은 골프장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이곳의 평범하고 소박한 분위기가 오늘따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을 좋아하셨던 이유를 알겠어요. 김서영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이, 권위보다는 따뜻함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김서영은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골프장에서 받았던 굴욕,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 모든 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김서영은 골프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나는 군복을 벗어도 대한민국 군인이다. 그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계급장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골프장에는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어요. 김서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 같았어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테라스였습니다.